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 나라에 제재를 가하는 가운데 이란과 북한은 이에 굴하지 않고 러시아의 전쟁 지속을 돕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쓰고 거의 돌직구로 돕고 있죠, 사실. 먼저 이란의 경우 지난 2022년부터 러시아에 샤헤드 136 드론을 공급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최근에는 파타흐 360 미사일까지 제공한 것으로 보여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파타흐 360 미사일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구독자 100만 달성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란은 그동안 러시아에 앞서 말씀드린 샤헤드 자폭 드론을 비롯해 152mm 곡사포탄 등 상당한 양의 무기를 제공했는데요. 이러다 탄도미사일까지 넘기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과거부터 있었는데 왜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는지, 서방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란이 러시아에 파타흐 360 미사일 수백 발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어로 정복을 뜻하는 파타흐에서 따온 파타흐 360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약 120km의 탄도미사일로 무게 약 787kg으로 추정되고요. 탄두 중량은 150kg, 길이는 약 5.2m 정도입니다. 그간 러시아에는 파타흐 360과 유사한 단거리 미사일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죠. 먼저 우크라이나군이 하이마스에서 발사하는 유도 로켓 GMLRS와 비교하면 파타흐 360이 사거리도 더 길고 탄두도 강력합니다. 하지만 에이테킴스와 비교하면 사거리와 탄두 이력 모두 에이테킴스의 압승이죠. 다시 말해 파타흐 360은 GMLRS와 에이테킴스의 사이에 낀 포지션의 단거리 전술 탄도 미사일 혹은 유도 로켓입니다. GMLRS나 에이테킴스처럼 위성항법 유도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공위성에서 쏘는 전파를 수신해서 그 위치를 삼각 측량을 하고 그 뒤에 정해진 좌표를 보고 내 위치를 비교해서 날아갑니다. 이때 사용하는 게 미국의 GPS가 아니라 러시아 독자 시스템인 글로나스를 이용하며 전파 방해 등의 상황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관성 유도 즉 INS 방식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파타흐 360이 전쟁의 양상을 바꾸는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이 파타흐 360의 명중률부터 살펴보면 요즘 기준으로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우리 군의 장거리 공대지 유도 순항 미사일 타우러스는 공사노차 CEP가 약 3m 정도죠. 근데 이 파타흐 360의 CEP는 30m, 약 10배 차이죠. 근데 탄두가 150kg 정도로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도면은 30m의 공사노차가 있다고 해도 무시할 수 있는 위력은 아니란 얘기죠. 이 파타흐 360의 사거리를 생각하면은 우크라이나의 아주 멀리 있는 후방 민간 지역보다는 최전선 그리고 최전선보다 조금 뒤의 우크라이나군 후방 지원 인프라 공격에 주로 이용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 지역에 대해 탄도미사일까지 방어할 수 있는 방공망의 구축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우크라이나군도 패트리엇이나 SAM-PT 등 파타흐 360을 요격할 자산 자체는 있습니다. 그러나 순항미사일이나 전폭기, 중거리 탄도미사일 등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도 이미 벅찬 상황입니다. 미국의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 즉 WSJ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6개월간 우크라이나가 격추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은 10%가량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전방 지역에 이런 고가치 방공자산을 전개하는 일이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방공자산은 360도 전방 위협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은폐-은폐가 어렵고 일정 부분 노출된 상태에서 작동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사일은 순간적으로 쏴야 되니까 머리를 덮을 수가 없잖아요. 레이더도 마찬가지고. 근데 자폭 드론이 대량으로 사용되면서 최전방에 전개됐던 우크라이나 방공자산이 파괴되는 그런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은 고가치 방공자산들을 최전방에서 비교적 거리가 있는 곳에 중점적으로 배치하고 최전방 안쪽에 배치할 때 상당히 신중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파타흐 360 같은 새로운 탄도미사일 위협이 생기면 우크라이나로선 대처가 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중국도 최근 파타흐 360과 유사한 전술용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종류 개발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무기체계는 우크라이나 전쟁뿐 아니라 향후 다른 분쟁들에서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고 현대전에서 이에 대한 고민도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도 이란의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데 진짜인가요? 네, 우크라이나도 이란의 무기를 사용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이란이 우크라이나에도 무기를 주고 러시아에도 무기를 주고 양다리를 걸치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이란이 우크라이나에 자발적으로 무기를 제공하거나 돈 받고 수출한 것도 아니고요. 흘러 들어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중국 제공은 이란제 AK 소총, RPG-7, 기타 저격총 등등을 여러 차례 제공한 바 있는데요. 그러면 미국이 이란이나 중국에서 무기를 사가지고 준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 무기들은 미 해군이 홍해와 걸프 지역에서 적발한 무기 밀반입 선박에서 압수한 겁니다. 이란이 예멘 반군에게 보내는 무기를 미 해군이 해상에서 적발해가지고 압수한 사례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과거에는 압수 후 폐기 처분했던 반면 우크라이나전 발발 이후에는 이걸 우크라이나로 보내고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는데요. 이란의 무기를 거래해 사용하는 러시아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사실 직접적으로 러시아에 무기를 팔고 있는 나라는 의외로 적습니다. 인도나 파키스탄의 탄약이 러시아 수중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긴 한데 이 또한 암시장 등을 통해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고 국가적 차원에서 러시아에 대한 수출을 승인한 거는 일단 공식적으로 아닌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터키나 인도제 포탄이 우크라이나에 간 정황도 보이고요. 결국 적극적으로 러시아를 돕고 있는 건 이란과 북한 정도인데요. 주변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파타흐 360의 공급을 강행한 이란에는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가 부과되어야 될 것 같고 러시아의 손에 들어간 파타흐 360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어떨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